자,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의 민상원입니다. 이번 겨울 캠프에서는 저희가 SRW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과 가을 학기 동안에 ITN 과정을 이수를 한 친구들을 위해서 개설된 거고요. 요 과정 끝나고 나면 이제 엔사 과정이라는 과정이 여름방학 때, 23년 여름방학 때 개설될 예정입니다. 자, 내용은 뭐 모듈 1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RW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ITN도 그랬듯이 여러분이 요 시스템 테스트 이그잼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 1에서 4, 모듈 그룹 여기서는 스위칭 컨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베이직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은 주 내용은 2, 3, 4 모듈의 VLAN, 그다음에 인터 VLAN 라우팅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수업은 좀 익숙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모듈 3, 4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어렵진 않지만 조금 새로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5, 6는 요거는 이제 랜 스위치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트렁크를 묶는 거야. 이더넷이 서로 여러 개로 이제 연결이 돼 있을 때 트렁크로 묶어가지고 여러 개의 피지컬한 거를 마치 하나의 트렁크처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스패닝 트리라고 그래가지고 루프를 일부러 피지컬하게 만들지만 로지컬하게 루프를 없애는, 그래서 프레임이 중복돼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스패닝 트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Available Reliable Network, 여기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코스를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DHCP하고 그 다음에 SLAAC, DHCP V6니까 V4 주소하고 V6 주소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는 랜에 관련된 것이고요. 7, 8장, 7, 8, 90, 9장까지. 여기는 이제 뭐냐면 First Hop 라우팅 리던던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라우터 두 개를 놓고 나서 한쪽에 동작을 하다 한쪽에 동작을 안 하면 다른 쪽 라우터로 동작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런 컨셉이 6789 트렁크 묶는 거하고 6789에 이제 소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랜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와이어리스 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와이어리스 랜은 집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그런 하나의 라우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라우터가 있을 때 그걸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 혹은 엔터프라이즈급의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기본 내용이다 보니까는 집에서 하는 혹은 연구실 단위의 조그만한 그런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 어, 스몰 미디엄 사이즈 혹은 엔터프라이즈급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이다 보니까는 조금 큰 내용이죠. 저 와이어리스 랜 내용이요. 그래서 기본 와이어리스 랜에 대한 컨셉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와이어리스 랜 장비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와이어리스 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입니다. 우리가 IP 레벨에서 라우팅이라는 게 스태틱 라우팅이 있고 다이나믹 라우팅이 있는데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고 스태틱 라우팅은 운영자가 전부 다 라우팅 테이블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정하는 과정에 대한 스태틱 라우팅에 대한 컨셉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6장, 14장에서 16모듈까지가 기본적으로 라우팅에 대한 것이고
그 N사의 과정에 가게 되면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에 대한 OSPF라든가 그다음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해가지고 그 필터를 해서 방화벽 설치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N사 과정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자기가 네트워크 매니지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N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요 스타디를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요 내용을 쭉 공부를 하시면 모듈 퀴즈에 대한 거까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스위칭 컨셉 오늘 이제 끝나게 되면 이것도 내용 잘 보시고 어, 공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듈 1의 코스하고 여기 보면 이그잼이 있습니다. 그 이그잼은 제가 사전 공지한 것처럼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열어놓을 거고요. 뭐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지금은요. 어, 제가 보는 화면하고 여러분이 보는 화면이 다르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다음에 요 시스템, 여기 학생들 보는 창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테스트를 보시고요. 이거는 지금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테이크 어세스먼트에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라우팅 여기 라우팅. 지금은 액티베이션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여러분 시험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 70점 이상 넘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다가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사실 베이직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베이직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적절한 포인트에서 랜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 우리가 지금 컨피그레이션 하는 게 랜 스위치, 라우터, 와이어리스 랜 AP 그 다음에 각종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컨피그레이션 네, 기본적으로 랜 스위치하고 라우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여기는 사실 모듈 1은 조금 ITN 여러분이 했었던 패킷 트레이서 했었던 그 내용으로 그걸 좀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뭐고 좀 말씀드리고 중간에 랜 스위치하고 라우터 여러분들이 ITN 하시면서 약간 궁금해 했거나 혹은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걸 제가 중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위치 with initial setting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포트 설정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secure remote access 하는 거. 그래서 리모트에서 스위치를 컨피그레이션 하거나 그 스테이터스를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한 것이죠. 이 내용이요. 그다음에 베이직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라우터하고 스위치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이 라우터에서는 이제 L3 IP에 대한 계층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니셜 세팅에 대한 거 볼게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웬만한 디바이스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롬에 있는 거를 포인터를 좀 칠게요. 이제 롬에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롬에 바이오스 PC도 이제 바이오스에 대한 것이 부칭되듯이 여기도 파워원하고 바이오스에 해당하는 것이 먼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가지고 스위치가 셀프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CPU에 대한 것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램에 대한 것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프레시
디바이스, NVRAM이죠. NV, Non-Volatile RAM 해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프레쉬에 대한 것이 괜찮은지,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그 포션, 뭐 플래시 디바이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일 시스템까지 다 괜찮은지에 대한 걸 첫 번째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가 부트로드 소프트웨어를 데리고 오죠. 롬에 있는 롬에 있는 롬에 있는 그 부트로더에 대한 거를 스위치가 이제 램에 갖고 오죠. 그냥 포스트 과정이 끝났으니까 기본적으로 부트로더를 데리고 옵니다. 이 부트로더는 하는 길이 뭐냐면은 플래시에 있는 이 이미지를 그 부팅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트로더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오고요. 부트로더가 보면 CPU 이니셜라이제이션, 로우 레벨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실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간에 배웠을 텐데 레지스터라든가 CPU 레지스터에 대한 거를 초기화하고, 이 레지스터에 보게 되면 메모리에 대한 것을 피지컬 메모리 맵하는 거, 그다음에 메모리 퀀터티, 그다음에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레지스터 값을 다 초기화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트로더가 이제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데리고 오죠. 플래시 파일 시스템. 그리고 이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 있는 거, 이게 보통 이미지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이미지 파일을 데리고 옵니다. 이미지 파일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부트하는 옵션으로. 그럼 그 중에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트로더가 붙이게 되면 iOS, OS 소프트웨어, 이게 이미지예요. 디폴트 iOS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iOS는 그 애플의 iOS가 아니고요. 시스코의 iO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온 다음에 이 소프트 이미지예요. 소프트 이미지를 갖고 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부팅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iOS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iOS를 통해서 스위치의 혹은 라우터의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거나 거기에 스테이터스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우리 컴퓨터의 OS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즈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리눅스를 익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리눅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 화면에 나오는 코맨드 드리븐 치는 거 보게 되면 다 리눅스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우리가 그 코맨드 히스토리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웬만한 디바이스들은 리눅스 기반으로 옛날에 만들어졌구나. 아니,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실은 리눅스 기반으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트 시스템 코맨드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시스템. 이게 부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다가 뭔가 실행하다가 잘 안 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리로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내가 이 OS로 다시 바꿔야겠다. 이미지로 바꿔야 되겠다 쓸 때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팅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부팅하면서 부트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환경에 맞춰가지고 부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세팅돼 있지 않을 때는 어, 그냥 첫 번째 first executable 한 executable 파일에 대한 것을 로드를 해가지고 스위치가 동작을 하고요. iOS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스코 iOS 코맨드 써가지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다 초기화를 하겠죠. 여러분 ITN에서 익숙하시겠지만은 그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인터페이스에 그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설정을 그 iOS 요것이 하게 되고요. 그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해놨다가
이전에 설정한 것을 다시 부팅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러닝 파일에 대한 것을 스타트업 컴피그 파일로 카피해 놓은 거 기억나시죠? 이 스타트업 컴피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서 또 공작을 합니다. 이 스타트 파일 컴피그가 어디 있느냐면 컴피그 텍스트 플래시에 있어요. 그럼 이걸 조금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쪽에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여러분이 그 램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됐죠. 그래서 초기에 부트 이미지 갖고 왔고 실행해서 동작하면서 실행할 때 CPU 써가지고 뭐 하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iOS 통해 가지고 iOS 상위 레벨에 상위 레벨에서 뭔가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실행하는 컨피그에 대한 것이 다 실행이 돼서 운영이 되죠. 근데 이거는 러닝 컨피그예요. 여기는 러닝 컨피그예요. 러닝 컨피그 파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스타트업 컨피그 해가지고 카피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스타트업 컨피그에 대한 걸로 이렇게 카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어디에 저장되냐면 플래시에 저장돼요. 플래시. 플래시라는 게 우리 그 뭐 USB, SSD가 플래시죠. NVRAM이라고 NVRAM 뭐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플래시죠. 여기에 이 스타트업 컨피그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파일명이냐? config.txt예요. config.txt라고 하는 파일에 여러분의 스타트업 컨피그 파일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여러분이 부팅해갖고 러닝 해갖고 실행하다가 이거에 대한 걸 카피해가지고 스타트업 컨피그 해놓고 나서 보면은 이 플래시에 config 텍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 시스템 여기서 dir 코맨드로 하시면 config.txt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onfig 텍스트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러면 파워를 딱 키게 되면 앞에 했었던 뭐 이런 과정을 다 수행하고 맨 마지막엔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 갖고 오고 난 다음에 러닝 컨피그 최초의 러닝 컨피그는 여기 스타터 컨피그의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여러분이 컨피규레이션 했었던 거에 대한 거를 쓰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워를 껐다 다시 켜도 이전에 설정했던 것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ITN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언급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트 시스템 코맨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같이 이제 설명이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부트 시스템이라고 하니 코맨드입니다. 이건 코맨드예요. 글로벌 컨피그 모드에서 부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코맨드를 쓰고요. 어느 로케이션에 있는 거냐를 지정을 했습니다. 플래시에 있는 것이고요. 플래시 가장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이름이 좀 커요. 여기 패스가 있네요. 여기는 패스가 이렇게 패스가 하나 있네요. 루트 밑에 요 패스 밑에 요 파일입니다. 요 파일. 그래서 파일 이름이 플렉스가 .bin이에요. .bin. .bin으로 해서 여기 iOS 파일 네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r 해갖고 플래시에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config.txt라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저 config.txt를 딱 보시게 되면 저게 스타트업 config 파일이고 맨 처음에 iOS가 부팅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러닝하고는 초기 가장 맨 처음에 러닝하는 것이 이전에 스타트업 컨피그 파일에 저장돼 있던 컨피규레이션을 동작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how boot라는 코맨드 써가지고 현재 부트 파일이 무엇인지, 요 부트 파일이 요 부트 파일이 무엇인지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위치 인디케이터입니다. 스위치에 보게 되면 요런 것이 있어요. 요런 제가 조금 이따 패킷 트레이스에 대한 거 보여드릴 텐데 요런 그 펜넬 앞에 저런 것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펜넬에 보게 되면 뭐라고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겠는데 사실 저희가 장비가 있어가지고 딱 테스트를 하면은 좋죠. 근데 저희 장비 없이 전부 다 패킷 트레이서만 갖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패킷 트레이서가 상당히 잘 만들어 놔가지고 굳이 뭐 장비 없어도 여러분이 실험 열심히 해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뭐 장비 몇 개 정도는 우리 시스코실에다 갖다 놓고 나서 여러분이 보게 하거나 오프라인상에서 할 수는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좀 싶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이 LED가 여기 이제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LED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파워가 지금 전력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를 공략할 때 시스템 LED가 들어오고요. 그다음 리던던트 파워 서플라이라는 건 진짜 리던던트 파워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통 파워도 이중화를 합니다. 저희가 장비에 대한 걸 할 때 이중화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음, 파워도 이중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전원 공급 장치가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고 전원도 별도로 들어와야 되거나 혹은 이제 그 UPS라고 해서 일종의 배터리 같은 것이 있어 큰 배터리죠. 큰 배터리가 있어서 메인 파워가 나가게 되면 스탠바이 파워가 UPS 파워가 공급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트 스테이터스 LED 스태트라고 하는 포트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그린으로 딱 돼 있으면 이것이 해당 포트가 선택됐다는 것을 표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스태트에 대한 것 갖고 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린으로 나와 있고요. 그린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약간 엠버색라고 그러는데 노란색은 경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동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껌뻑껌뻑하고 있다. 그럼 이건 약간 뭔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빠박빠박 들어온 거는 예를 들면 이번에 트래픽을 쓸 때마다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걸 표시할 수도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구나라고 판단했는 색깔은 보통 노란색 아니면 이제 뭐 이더넷 패키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색깔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같은 경우 그런 색깔은 괜찮은 거고 약간 그 껌뻑껌뻑하거나 혹은 약간 그 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비가 그런 색깔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포트 듀플렉스 혹시 이제 해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에 대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듀플렉스 모드에 대한 것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스피드가 대한 것도 제대로 동작하고 있을 때 각각 그린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포트에 대한 것은 우리가 10메가, 100메가, 1기가, 10기가, 그다음에 100기가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랜 스위치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서 저 스피드에 대한 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각 포트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오브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을 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랜 스위치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그냥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나다니는 거. 근데 그 이상호에 대한 거가 뭐가 있냐면 VoIP 폰
VoIP 폰이 어디에 물리냐면 랜 스위치에 물려요. 근데 전화기라고 하는 컨셉 자체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화기 일반 집에 있는 전화기의 전원 공급은 어디서 받냐면은 저기 교환기에서 받아요. 상당히 적은 전류긴 하더라도 전화국이 4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4km에서 오는 그 라인으로 전화의 전력이 공급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 통화 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작하는 기본적이요. 근데 VoIP 폰도 그 컨셉이랑 동일하게 따르려고 하다 보니 만약 VoIP 전화기라는 것이 별도의 전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전원 꽂고 랜 스위치를 꽂아가지고 동작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더넷에서 파워가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파워 오버 이더넷이에요. 그러니까 파워 오버 이더넷이라고 하게 되면 VoIP 폰 자체가 그냥 랜 스위치만 꽂으면 전화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VoIP 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랜 스위치는 파워 오버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파워 오버 이더넷 PoE에 대한 기능이 이제 동작하고 있을 때 저게 스위치가 그린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드라고 하는 걸 하겠는데 포트가 예를 들면 우리가 12포트가 있다. 여기 보게 되면 듀플렉스하고 스피드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지만 내가 특정 포트에 대해서 보고 싶을 때 근데 특정 포트로 보고 싶을 때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즘 이렇게 조금 비싼 장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포트마다 LED가 쫙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포트만 쭉 있고 그 포트의 스피드하고 듀플렉스가 잘 동작하는지 보고 싶을 때는 요 모드 갖고 눌러가면서 해당 포트를 그냥 셀렉션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포트에서 잘 동작하는지 듀플렉스와 스피드가 잘 동작하는지를 요 모드 버튼 가지고 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쭉 생각이네. 쭉 써 있습니다. 그린 색깔이 가장 정상적인 거고요. 블링킹 그린이 이제 그린이 깜빡깜빡하는 것도 어, 뭐, 잘 동작하는 거네요. 여기 보게 되니까. 그다음에 엠버색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 블링킹 엠버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얼러팅 그린하고 엠버는 어, 더 문제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스태트에 대한 거, 링크 폴트에 대한 것이 있고 네, 여기 파워 오버 이더넷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엠버색에 대한 거 보면은 포트 블락킹 돼 있다는 이게 스태트에 대한 것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포트 블락킹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일부러 스캐닝 트리 하게 되면은 포트를 블락킹하거나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로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포트에 대한 동작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루프를 막기 위해서 로지컬하게 이게 블락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엠버라고 하는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POE가 디세이블 돼 있는 거니까 별로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어, 그린입니다. 어, 리던던시 파워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오브 이더넷도 셀렉트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드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선택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각 모드 버튼으로 해서 각 그 링크 인터페이스에 동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라인업 돼 있고요. 풀 프렉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0mbps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워 오버 이더넷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링킹 그린일 때는 1GBps고요.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면 10mbps로 동작하는 것 스피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듀플렉스는 해프 듀플렉스하고 풀 듀플렉스밖에 없는데 꺼져 있거나 그린돼 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큰 그림에 대한 것만 동작에 대한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그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만날 일은 없는데 현장에서 진짜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뭔가 전혀 OS가 동작 안 하는 경우, iOS가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크랙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이거를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아 이렇게 동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S가 어떤 이유인지 간에 여기 보면 미싱하거나 데미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가 파워가 켜지지 않습니다. 아니, 파워를 켜지는데 이제 동작이 안 되는 거죠. 부트로더 코맨드를 좌우지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부트로더를 할 수 있도록 코맨드를 찾아야지 그 플래시에서 야 이거를 읽어와라고 하는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콘솔 케이블 여러분이 그 ITN 할 때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콘솔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 세팅을 해서 좌우지간 콘솔을 연결했고요. 파워를 언플러그 시킵니다. 파워를 언플러그 시킵니다. 그랬다가 파워를 언플러그 했다 다시 리커넥을 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파워를 다시 껐다 켜니까 하드 부팅이죠. 우리가 보통 음, 웜붓이 있고 어, 콜드붓이 있죠. 콜드붓이에요. 껐다가 완전히 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연결하는데 15초 동안 어, 저기 모드 버튼에 대한 거를 누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언제까지? 시스템 LED가 그린으로 바뀔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얘가 엠버 색깔로 바뀌고 그린으로 다시 바뀌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모드 버튼에 대한 거를 그때까지 누르고 있다가 이제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트로도 스위치라고 하는 요 프롬프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했었던 이제 이 과정이 되는 이 여기를 만나는 거죠. 여기를 만나. 그다음에 이제 dir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 하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dir 코멘트를 나서 찾으면 어, 그러면은 또